이슈 동안 시장 분석 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화장품주들이 줄줄이 연이어서 50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조금씩이나마 또 살아나려는 흐름인데 이런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향후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모레지나 코스맥스가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대표적인 화장품주라고 볼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24%의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흐름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데이터상으로 보자면은 6월에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이 7%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으로 나가는 이 우리나라 화장품 전반적인 수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쪽만 보자면은 대표적인 악재로 따이공 규제 강화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도 화장품 업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실적 전망 하향 조정도 꾸준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일단은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과 함께 지금 현재 수출 규모가 얼마나 줄었는지 좀 더 자세한 데이터 다뤄보겠습니다. 이가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나요? 네, 저희 지금 잠시 전화 연결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지금 중국 쪽만 들어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로컬 브랜드들이 강세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뷰티가 조금씩 좀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몇 개의 시세를 좀 봐드리면은 앞서서 52주 신저가 기록한 바 있다라고 말씀드린 아모레주 같은 경우 현재 0.17% 그러니까 딱 100원 한호가 오른 겁니다. 58,2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이 한 0.6%대로 양시장 오르는데 이 정도면은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보합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이가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FN가이드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네, 6월에 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부터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외에도 또 국가별로도 좀 봐주세요. 네, 6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3.9억 달러로 동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고 홍콩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습니다. 대만 화장품 수출도 약 17% 감소했고 미국향도 1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향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만 약 10% 증가하면서 플러스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네요. 뭐 전반적으로 미국도 17%나 줄었다고 하고 사실 일본 쪽 수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여기에서 수출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이렇게 6월 달에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부진했던 이유는 어디 있나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권의 우리나라 화장품 수요가 위축된 점이 6월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경기 부진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향 수출이 전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권의 우리나라 화장품 수요가 감소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소비 수준 업그레이드와 소득 수준 상승으로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화장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다만 2018년에 금융당국의 금융 디레버리징의 여파로 중국의 소비 시장이 위축된 바 있고 중국 정부의 소비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의 소비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소비 경기는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소득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 수요는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상류층의 프리미엄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6월 중국 화장품 소비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저가 화장품 소비는 둔화된 반면에 프리미엄 화장품 소비는 큰 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모니터의 경우에도 향후 5년간의 중국 화장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8.3%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의 화장품의 경우에는 약 2배 수준인 1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에서도 후와 설화수 같은 고급 프리미엄 화장품 판매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저가 화장품 수요는 위축되고 있는데요. 중국향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큰 부분을 중저가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2월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 쪽에서 화장품 시장이 양극화가 굉장히 좀 뚜렷한데 지금 고가 라인은 잘 팔리고 그렇지 못한 중저가.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로드샵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여기서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그리고 또 예전에 한창 2014년도, 15년도 화장품주들의 대세 상승기였을 때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상황이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로컬 브랜드보다는 해외 브랜드들이 인기가 더 많은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중국향 화장품 수출은 감소했지만 국내 화장품 소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로컬 브랜드 화장품보다는 해외 브랜드 화장품 판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중국의 화장품 소매 총액은 2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10%나 증가를 했는데요. 6월 화장품 소매 총액 증가율은 국산 브랜드보다는 해외산 브랜드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결정된 결과입니다. 중국 화장품 세부 시장을 놓고 보면 온라인상에서는 기초 화장품 소매 판매가 52%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랑콤이나 설화수, SK2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기초 화장품 브랜드들의 6월 중국 내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200%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에서도 중국의 색조 화장품 판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중국 온라인 색조 화장품 소매 증가율도 34%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 성장도 국내 로컬 브랜드보다 외국 브랜드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레알이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소비 시장은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아니라 프리미엄 해외 브랜드가 견인하고 있고 중국 내 로컬 브랜드 인기는 해외 브랜드보다는 없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화장품들이 덜 팔리는 게 중국 로컬 업체들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 명품 라인들, 이 오랜 전통의 화장품 강자들이 중국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서 우리 화장품들의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샅샅하게 좀 분석하고 나니까 어떤 점이 문제인지 이제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시세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네. 주가 흐름은 뭐 우하향이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알고 그렇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밀렸는지 좀 볼까요? 지금 뭐 화장품주들은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3년째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뭐 연초에 올해 살짝 좀 올라갔다 다시 조정도 받고 있는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이제 연초 이후 이제 상대적인 이제 주가 추이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네. 중간에 이제 굵은 점선이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네. 굵은 이제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 위로 이제 종목군들의 이제 주가 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연초에 뭐 1월, 2월, 3월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4월 정도까지 네.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소폭의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된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뭐 종목별로 차별화는 많이 됐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체로 상향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국의 어떤 관광객들이 조금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들 그리고 이제 그 면세점을 중심으로 따이공들의 이제 화장품 수요가 좀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올해 연초에 잠깐 좀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또 경제 위축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그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뭐 계속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하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일부 클리오 같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뭐 이제 올해 6월 달에 주가가 단기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도 좀 나왔었고요. 지금 까만색 점선이 코스피니까 그 위쪽에 거의 상단에 약간 핑크색 점선 라인의 클레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일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역시 뭐 그 이상의 어떤 상승을 뻗어나가지는 못하는 그런 형태가 네. 되고 있고요. 그나마 좀 제일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 대비 그나마 좀 위쪽에서 주가가 좀 하방 경지 좀 나오는 종목이 있고요. 네. 그러나 나머지 거의 3분의 1에 해당한 그런 종목군들도 코스피 지수를 하회하는 그런 어떤 주가 하락세가 전개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 3년째 조정 양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진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로 놓고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올해 상반기와 현재까지의 흐름이잖아요. 그 앞서서 2년 동안에 얼마나 또 가파르게 밀려 내려가는지 또 다들 경험을 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화장품주 약세가 연일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 제품에 대한 어떤 브랜드라든가 인기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가 많이 위축된 부분에서도 좀 더 큰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2분기 GDP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 네.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K-뷰티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그 상당한 그 인기를 끌기는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사드 보복 조치가 진행되고 여기다가 한일 간의 이제 관계가 그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상태가 됐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어떤 화장품 관련주의 약세가 이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엔 실적이에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게 원인이고요. 또 왜 실적이 안 좋냐? 바로 이제 중국 경기 위축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 화장품들에 대한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한국 제품이다라고 하면 와 몰려드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태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막 몰려드는 그런 어떤 형태들은 좀 많이 자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을 선택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화장품 로드숍에 가서 막 몰려가서 뭐 사는 그런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그 구매들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 제품이니 뭐 이런 것보다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많이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LG상업건강의 뭐 후라든가 이런 어떤 고급 브랜드를 찾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해외에 다른 업체들의 이제 고급 브랜드를 찾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국 화장품의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했는데 고가 브랜드부터 해가 저가 브랜드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쵸. 상당수 브랜드들이 이제 중저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중국의 그 로컬 브랜드들도 그런 마스크팩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제 중국 업체들의 또 수요를 뺏기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따이공이죠. 불법 따이공인데, 이 따이공이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홍콩 쪽으로 이제 물건들을 많이 파는 형태인데, 최근에 이제 홍콩의 사태가 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 따이공에 대한 어떤 중국 당국의 규제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한국의 K-뷰티에 대한 어떤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좀 굵직굵직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근에 그 화장품 관련된 주가 하락을 이끌어내는, 또 실적 부진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고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게 될 네. 거예요. 그에 따라 또 영향을 받을 텐데 2분기 실적 전망 어떤가요? 2분기 실적 전망 좋지 않아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홍콩이라든가 중국 시장의 수출 금액도 계속 감소세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뭐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에 걸쳐서 이제 좀 하향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놀랄 필요는 없겠는데요. 대체로 지금 현재 2분기 주요 화장품주의 실적치를 보게 되면
뭐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뭐 아모레취,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들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중심으로 해서는 뭐 아모레지가 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 밑에 뭐 코스메이커 코리아는 이제 43%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전반에 걸친 어떤 그 하향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뭐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이러한 어떤 그 대표적인 우량주들은 네. 그래도 실적 감소 폭이라든가 실적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견조한데, 다른 업체들의 어떤 그 중소 업체들의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매출 추이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계속 하향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 중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앞서도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판매가 줄어든 것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또 뭐 국내적으로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홍콩계, 중국계를 우리가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 시장의 매출 전체가 거의 60% 이상이 중국계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홍콩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지금 화장품의 그 지역별 매출 그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최근에 홍콩이 약간 뭐 반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올해 연초 대비 지금까지 급격하게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화장품주들의 화장품의 수출이 얼마나 많이 힘든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하듯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연초 대비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연초 대비해도 급격하게 더 매출이 더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을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조금은 좀 소강 상태인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의 진입 성장률이 부진한 상태이다 보니까 경기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 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이제 연초 대비 지금까지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흐름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암울하기만 한데 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기대해 볼 만한 것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이런 악재들에 의해서 정말 많이 하라 그랬죠. 많이 하라 그랬는데 나올 만한 악재는 물론 이제 지금 당장 그 화장품 관련 주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뭐 3분기까지는 성급하고요. 적어도 연말이라든가 내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화장품주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제 중국 경기가 먼저 살아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봐야 될 부분이 중국의 어떤 소비자들의 이제 화장품 기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캐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뭐 K뷰티 그러면 그냥 와 몰려가는 형태였습니다만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그런 것도 겪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한테 맞는 그런 화장품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K뷰티에서 제품의 브랜드라든가 가성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한국 제품이다라는 그걸 떠나서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왼쪽에 한국의 마스펙 수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중국의 색조 화장품 수출치인데, 이 마스크팩은 지금 이제 마스크 수출 막대 그래프가 이제 수출 흐름입니다. 최근에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2018년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줄어드는 거 보실 거고요. 마스크팩의 수출 증가율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네, 이걸 보시게 되면 마스크팩은 말씀드린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국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국 업체들이 ODM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을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질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격은 좀 낮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수출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지에서 이제 조달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지금 오른쪽에 색조 화장품 수출치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번에 조금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의 수출치는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도 줄기는 했습니다만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죠. 지금 0 위쪽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네.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라서 무조건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라 화장품 업체주를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글로벌 사람들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런 네. 분위기에 맞춰서 새로운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장세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LG 생활건강이 상대적으로 네. 선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후 같은 이런 네. 그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네. 화장품주들의 어떤 기대 네.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 저희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투자 전략은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엔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나라 K뷰티가 인기가 떨어진 부분들도 화장품주가 부진한 요인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네. 더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중국 경기가 위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화장품주들의 매출 증가세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주가는 아무리 악재가 나오더라도 바닥에 대한 공감들은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투매하거나 이럴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올 때는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줄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또 이제 일부 제품이 히트치는 종목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추상승을 노리는 이런 전략 정도로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